이 신비한 섬의 조건은 언젠가 우리가 화성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대본섬은 오늘날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인도예요. 캐나다 북극 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이곳에 집을 짓는 것이 불가능한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토양이 1년 내내 얼어 있어요. 섬의 동쪽 지역은 1년 내내 두꺼운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의 여름은 50일 미만이고 여름이라고 해도 땅에 눈이 거의 없고 기온이 8도를 약간 넘을 뿐이에요.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섬을 화성에서 사는 것과 비교해요. 2001년에 사람들이 다른 행성, 특히 화성에서 어떻게 살고 일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곳 대본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호튼 화성 프로젝트라고 불리며 나사 과학자들에게 몇 가지 독특한 연구 기회를 제공했어요. 물류와 교통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섬 밖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곳에서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화성에서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홈베이스 우주훈련 캠프라고 생각하세요. 피케온 제도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모험과 외딴 곳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완벽한 장소예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곳에 착륙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여정을 예상해야 할 거예요. 피케온 제도에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은 32시간 동안 요트를 타는 것입니다. 쉬운 명만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 당연해요. 그 역사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실패한 해양 탐사 중 18세기에 이곳에 정착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섬의 모든 주민들은 그 초기 집단의 후손들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만약 의사를 만나야 한다면 피지섬이나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야 합니다. 이제 멕시코로 가보죠. 최근 기술은 과학자들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흥미로운 세노테를 탐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노테는 싱크홀이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지하 수역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고고학자들, 동굴 잠수부들, 수중 사진작가들, 생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싱크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탐험하고 기록하기 위해 모였어요. 핫스팟 중 하나는 치첸이트사 유적지의 주요 피라미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총 약 6,000개의 세노테를 탐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지질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마야인들과 그들의 문화와의 연관성 때문에 중요해요. 최근의 발견은 마야인들에게 이 세노테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노테에 따라 건축 방식이 정해졌고 마야인들의 영적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물론 에베레스트 산이지만 과학자들과 관광객들에 의해 탐험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신비로운 강카루 푼섬은 아무도 오른 적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특이한 상황의 이유는 산의 외진 위치나 가혹한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지역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이 산은 남아시아 영토인 부탄에 위치해 있고 산의 이름은 새 영적 형제의 하얀 봉우리로 번역됩니다. 지역 전통에 따르면 산봉우리는 인간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더 고귀한 영혼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이 지역의 산들은 6,000km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강카루 푼섬의 높이는 7,500km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도달한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어요. 이전에 거의 모든 탐험은 중도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특이한 장소는 여행 애호가들의 버킷리스트에 있을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섬이죠. 우선 이곳에서 발견되는 동식물 중에 약 90%가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과 과학자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섬의 일부 지역이 있어요. 바로 돌로 된 숲이에요. 신지대 메바라하 국립공원에 속하며 독특한 석회암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백 미터 상공으로 뻗어있는 수천 개의 뾰족한 탑처럼 보여요. 탑 사이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에서 도시거리 길이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이곳에 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그곳까지 가는 데는 며칠이 걸려요. 일단 공원에 도착해도 탐험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1km도 안 되는 거리를 건너는데 하루가 걸릴 수 있어요. 친지라는 단어 자체가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으로 번역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진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여행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발하는 가장 쉬운 경로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15시간 비행한 후 트리스탄 다쿠냐까지 6일간 보트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달 동안 남대서양을 항해할 수도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세요. 섬을 방문하는 배는 1년에 9번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필수예요. 길이가 겨우 11km이고 남대서양의 바로 한가운데 있고 단지 98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200명이 조금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모두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있긴 한데 정말 느려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영어 방언을 사용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호주의 쿠버 패디는 부분적으로 지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1915년에 그 지역에서 오팔 퇴적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됐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 광산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땅 위의 온도가 51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하 상점과 갤러리도 있습니다. 쿠버 패디는 세계 최초의 4성급 지하 호텔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 근처에 위치한 노스 센티널 섬은 또 하나의 매우 외진 곳이에요. 그곳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기후 때문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사는 인구는 50명에서 4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외부와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지인들은 방문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관광객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겁주어 쫓아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그 섬은 지역 인도 당국에 의해 감시되고 있어요. 이 부족 사람들은 현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현지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섬들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케르구엘렌 제도는 남극 대륙의 일부이며 교대로 방문하는 과학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1년 내내 이곳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아요. 대부분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입니다. 이 섬에 가는 비행기도 없고 그 섬들을 방문한 관광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섬은 빙하로 덮여 있고 토양은 식물이나 동물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여행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1년에 단지 4번 케르구엘렌의 해안에 도달하는 배를 통해서만 그 섬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 섬에서 묵는 건 저렴하지 않고 5성급 호텔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행을 레위니용에서 출발하며 첫 번째 섬에 도착하는데 약 28일이 걸려요. 그 시간의 절반은 바다에서 보내야 하니까 인도양을 9,000km 이상 여행할 준비를 하세요.